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에 의한 진실을 위한 진실의 방송 VOK 2월 23일 토요일 주말 종합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태블릿 PC 조작 근거를 묻는 질문에 자유한국당 후보들끼리 서로 TV 토론을 벌이면서 묻는 질문에 얼버무린 황교안 후보, 이런 제목으로 첫 기사를 보도하겠습니다.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3일 오전 서울 중구 MBN에서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박근혜 탄핵, 태블릿 PC 등의 논제를 가지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발언으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황 후보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탄핵의 절차 내용 증거상 문제가 있다고 정리된다면서, 그렇다면 실제로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분명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후보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있나, 앞선 토론에 여러 차례 정리했다 등으로 애둘러 답변을 하면서 오세훈 후보의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뭐가 정리됐나, 새롭게 태블릿 PC 조작설을 얘기했으면 수습해야 하지 않나, 법원은 이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1심 판결에서 태블릿 PC는 조작된 적이 없다라고 판결했다라고 변호사 출신다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다시 태블릿 PC 조작됐다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고, 황교안 후보가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말하자 그건 의견이지 증거가 아니다라는 오세훈 후보의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황교안 후보는 제 의견이 지난번 말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옆에 계신 김경애 교수님도 태블릿 PC 관련 집회를 여러 번 주도하고 하셨는데, 지금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취재 기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복역 중에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 한신문 사설 제목은 당권의 눈물로 헌정질서 흔드는 황교안의 위험천만한 인식이었다며, 이 신문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의 사설 칼럼 기사로 황 후보의 태블릿 PC 언급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제기하면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 후보는 태블릿 PC 자체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네. 이 문제에 예. 발언들이 있었을 때, 네. 우리가 이제 많은,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네. 또 이제, 토론도 하고, 네. 그랬는데, 예. 다시 한번 이 기사를 보니까, 네. 우리 지금 소위 말해서, 우파를 대변하는 지금, 지도자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예. 너무 기초 학습조차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이게 기초 말하자면 적어도 이런 토론회가 있어서 그런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예. 그 문제를 제기한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죠. 네. 예. 그게 지금 재판에서 변희재 대표가 그거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래서 태블릿 PC가 조작된 적이 없다고 판결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그게 어떤 조작 사실인지, 네. 물론 지금 재판 자체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태블릿 PC가 조작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그 확실한 조작이 된 네. 포렌식 보고서에서 다 그 증거를 제출을 하고,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태블릿 PC 자체를 네. 검증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요구를 다 거부했거든요. 아, 재판부에서. 네. 그러나 그 포렌식 보고서에서 확실하게 이 조작한 사실, 즉 중요한 그 사실을 삭제한 흔적, 예. 그리고 이 손을 댄 것이 예. 그 증거물에다가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이 JTBC 손에 있을 때. 아, 맞습니다. 네. 예,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문제잖아요. 정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랬다는 사실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재판에서 위증죄로 네. 지금 5명의 기자를 예.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기본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황교안 후보가 네. 정말 적어도 자기가 정말 태극기 민심을 예. 끌어안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와서라도 네. 언급을 하고 그리고 태블릿 PC에도 조작된 정황이 있다. 네.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네. 적어도 기초 학습은 좀 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임해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네. 이렇게 감히 그 당대표 후보 예. 예. 당대표 후보 그 토론 또는 네. 그 연설에서 언급을 하는데 네. 이렇게 기초 관련도 알아볼 그럴 마음에 이 자세가 안 돼 돼 있고. 있는 네. 분들이 예. 과연 진짜 이 우파의 예. 그 지금 절절한 이 그 애국심으로 네. 지금은 애국심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 지금 구국의 그렇습니다. 의지거든요. 예. 그저 나라를 위기를 느끼는 지금 구국의 의지에 불타 있는 이 예. 우파 국민들을 대변하려는 그 당대표 후보들이. 하는데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파 네.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저렇게 3년차 예. 태극기 그 아스팔트를 지키고 있는 네. 저 절규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그 정성도 없으면서 예. 어떻게 그 국민들을 섬기고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을 대변해서 일을 하겠다는 건지 정말 새삼 예. 이 정치한다는 분들 예. 이 말로만 네. 다 하는 예. 말로만 늘 국민의 뜻을 예. 섬기하고 그런데 사실 정말 이번 당대표 그 선거 네. 그거를 보면서 역시 그냥 오로지 표에만 그 네. 표수에만 네. 관심이 있구나. 네. 그 표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예. 네. 그리고 진짜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이 국가 대란의 상태에 있는데 네. 이런 중요한 그 핵심의 문제, 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것, 그렇죠. 그리고 그 탄핵의 그 거짓을 기획된 것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단서 태블릿 PC 이 조작. 네. 이게 지금 모두 현재 진행형인 재판이고 네.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 선거에서 이 유세에서 네. 이 정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예. 정말 이 오세훈 후보는 예. 이 김진태 의원과 예. 교환. 황교안 후보. 네. 황교안 후보의 그 탄핵 그 예. 발언에 있어서 예. 아니 지금 와서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그게 무슨 예. 진짜 본인이 한 얘기대로 예. 그것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인식의 문제가 그게 크지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 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 그 탄핵 자체가 예. 권력에 눈이 멀어서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이 국회의 예. 작품이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지금 민심을 끌어안겠다고 하는 예. 이 사람들이 소위 자유한국당이 이런 인식을 가진 후보자들이 나와서 예.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 우파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그 기본적인 자질이 정체성이 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김진태 후보가 네. 이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자기는 황교안 후보가 애매하게 세모표로 네. 얘기한 예. 발언이 황세모라고 그랬죠. 황세모 네. 후보가 얘기한 그 헌재의 예. 결정은 존중하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있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이다. 예. 결국은 이제 세모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똑같은 법조인으로서 네. 김진태 의원이 그래도 거기에서 그 부분을 잘 날카롭게 예. 지적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도
헌재의 그 결정은 존중은 하지만 예. 그러나 나는 그 탄핵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네. 라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었죠. 예, 네. 뭐 상식이지만은 네. 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명확성의 원칙이 있는데 그렇죠. 공교롭게 세 후보가 다 법조인이에요. 네. 그런데 명확성의 원칙의 잣대로 보면 김진태 의원이 가장 명확하게 맞습니다. 예, 언행의 그 처리를 하고 처신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황교안 후보나 오세훈 후보는 말을 했다가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권에 눈이 멀어서 헌정질서원들은 황교안의 위험천만한 인식이라고 몰아붙였는데 사실은 본인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무릎 꿇고 벌밀면서 그래서 우파 정권이 좌파로 넘어가는 어떤 계기를 제시한 분인데 자 이게 앞으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서 여러분들의 그 언행 일치가 안 된 부분, 일거수일투족의 그 위선적인 그 처신은 더 이상 회피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5.18 왜곡하면 감옥에 보낸다. 이게 5.18 왜곡 처벌 특별법안이 그 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등에서 어제 네. 발의됐습니다. 네. 공동 발의를 했죠. 네. 이 내용이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 형법에 벌금 그러니까요. 이런 처벌, 이런 법안은 이거는 예, 이런 것만 이런 법안이 예. 이 국회의회에서 버젓이 발의가 된다는 것이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 북한하고 별다를 바 없이 지금 바뀌는 것 그렇습니다.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정치적 숙청 예. 그리고 이제 예. 아니면은 무조건 다 잡아다 끌어가지고 예. 뭐 마구잡이 총살령 시키는 거나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사실상 뭐 총살령 하는 거나 예, 정말 증거도 없는 어떤 그 정말 법전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그렇습니다. 이런 법도 있어? 라는 그렇습니다. 묵시적 청탁 뭐 이런 걸로 막 30 몇 년 동안 뭐 이런 선고를 내리는 거나 네.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예. 저희가 월드뉴스에서 보낸 그 골든창, 고든창의 네. 그 저서 루징 사우스 코리아에서 예. 봤을 때 자유 대한민국을 네. 상실할 수 있는 위기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한민국 사회가 예, 그 고든창이 그 변희재 그 언론인이 어떻게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탄압받고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트윗에 메시지도 많이 올렸었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즉 문재인 체제 하에서 네. 벌어지고 있는 이 5.18 민주화 네. 공화국 예. 5.18 공화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이 5.18 그 유공자 특혜로 예. 모두 이 제도권으로 다 완장을 차고 예. 들어간 이 세력에 의해서 지금 이끌어져 가고 있는 전국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바로 5.18 공화국이라고 봐야 될 건데요. 예. 바로 이 5.18 공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멀리서 예. 객관적으로 바라본 그 칼럼니스트의 시각이 네. 이거 대한민국이 상실될 위기이다. 오히려 이 남한이 북한에 의해서 예. 그 점령당한 지금 사실상은 체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법안 발의가 네. 그 사실 이 계기가 이 법안 발의를 하게 된 계기가 한국당 의원들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네. 발의였어요. 네. 그런데 5.18 북한군 개입설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지 못했다면은 5.18 처벌법 역시 똑같은 지금 행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5.18 처벌법의 취지가 그냥 객관적으로 느끼는 이거 사람들의 입을 막고 겁을 줘서 표현의 자유를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지금 예. 이 법안의 발의 자체가 예. 그 발의가 시작된 게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발의가 됐다면 다시 말해서 예. 어찌 보면 이거는 예. 다시 해석을 해보면 예. 이 5.18 그 진상규명특별법이 발의된 그 기본에는 사실 북한군 개입 여부를 네. 정확히 예. 규명하고자 발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특별법이 발의가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네. 하시면 저는 이 부분은 몰랐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 법안 발의 예.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이 5.18 이제 5.18 망언이다 해가지고 온갖 공격을 받고 네. 당 자체에서도 예. 공격을 받고 그리고 이 국회 자체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이 네. 이제 중심이 되어서 예. 그 지금 퇴출 운동을 오늘 그런 집회도 열렸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럴 정도로 광화문에서 문제를- 열렸다고 그렇죠. 그러던데. 그래서 지금 이 좌파 네. 그 같이 이 지금 5.18 망언 국회의원 퇴출 운동에 나온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 이 북한군 개입 자체를 지금 네. 의혹을 제기한다는 거 지만원 박사가 미치광이다 네. 이러면서 그런 걸 주장하는 이거는 완전히 국가 그 반역자들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네. 지금 저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 발의 자체의 취지가 네. 북한군 개입 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김진태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일단 왜 자유한국당에서 그 의혹을 제기하게 되었는가, 네. 그 근거와 그래서 그 동안에 뭐 한 20년을 거기에 매달려서 네. 온갖 그 재판에 그 회부됐고 재판도 받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유죄 판결을 받으셨는지는 제가 저도 그 숙제를 안 했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태블릿 PC도 마찬가지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다 법의 껍데기를 쓰고 그렇습니다.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김일성의 대남 적화 전략의 네.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이죠. 예. 우리 남한의 민주 제도를 이용하자. 예.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 그냥 체제로 그냥 이 체제 전복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특집 방송 첫날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전복전. 그렇습니다. 네, 네, 전복전. 체제 전복전인데요. 바로 그게 지금 다 결실을 맺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파 정당의 지도자, 우파 정당의 대표 후보자라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국가 정체성을 확실히 중심을 잡고 그렇죠. 그거를 위한 이 진상 규명을 외쳐야 되고, 예. 그죠? 그걸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쟁을 해서 진정한 우익 정당으로 세울 수도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그걸 검증하는 그렇습니다. 게, 네.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네. 두 개의 큰 기둥은 하나 표현의 자유고 다른 하나는 다수결 원칙이라고 본다면은 네. 이 표현의 자유를 자꾸 저해하는 봉쇄하는 어떤 법안도 네.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포스트 어멘드먼트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어떠한 법률도 의회는 입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바로 민주주의로 가는 가장 큰 그 발전의 그 핵심이 표현의 자유라는 거죠. 네. 그런데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는 벌써부터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이런 법안을 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발의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의식이 잘못됐나, 네. 그리고 기본 상식이 안 돼 있나, 이런 그 참 개탄스러운 그런 맞습니다. 참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 선발할 때 투표하실 때 그런 국회의원의 자질을 좀 보고 네. 투표에 임해주시는 그렇죠. 거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나라를 채팅창을 잠깐 예. 한번 여기 좀 어떤 걸 보실까요? 우리 지금 채팅 여기 하면 되나? 아, 네. 네. 제가 이 컴퓨터에는 교수님이 훨씬 더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되나? 네. 여기 네. 아직 여기는 활성화가 안 됐네요. 아, 예.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저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이렇게 같이 우리 오늘 같이 쌍방으로 네.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처 준비에 좀 소홀한 점 시청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그런 부분을 아주 잘하시는데 아니요. 저도 잘 못하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아시고 또 저도 여러분의 우려를 이렇게 전화로 개인톡으로 받은 기억이 있는데 오늘 또 환경부 4대강 평가위원회에서
네.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중에 세종 공주보와 네. 그다음에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기사 소식이 떴습니다. 네. 아 이거 참 지금 이제 농번기 앞으로 모내기 뭐 많은 바쁜 농번기철을 앞두고 많은 농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백제 승촌보 보수문도 상시 개방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네. 최소한 여러분이 그 5대강, 4대강 그 보를 만든 목적 그 용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농민들이 우선 당장 느끼는 그 우려는 물 부족이 때문에 시작된 이 물이 있어야 되는 이건데 네. 근데 환경단체가 문제 삼는 것은 이제 여름철 녹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성질 뭐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글쎄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4대 강보를 허물겠다 만들어. 자, 여기서 정말 이 문재인 유사정부죠. 진사정부도 아니고 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예. 이 환경 문제 예. 그리고 에너지 문제 예. 이런 거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이게 백년지 대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너지 네. 사업이라든가 이거 물을 다스리는 네. 일인데요. 그런 일을 환경 단체가 예. 네 그거는 그리고 그 탈원전도 예. 국민심사위원회인가 그 국민위원들로 구성된 네. 그 거기에서 환경이 문제가 뭐 위험해 예. 막 이래가지고 덜커덕 예. 이렇게 예. 탈원전을 선언하고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유사정부의 목적은 네.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청자들도 그런 우려를 그렇죠? 표명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금액이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일단 4대강 사업에 어마어마한 그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인류가 다 걱정해야 할 이 네. 수자원 부족.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수자원 부족 네. 국가에서 굉장히 수위가 높은 그렇습니다. 수자원 물 부족 국가죠, 네. 우리가. 네. 그 국가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사실상은 대비를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건 예.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예. 이 4대강 사업이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라는 것을 검증할 충분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이 일단 실험을 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뭐 씨앗을 하나 심고도 네. 그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네. 그게 그 열매가 이 신체에 들어가서 어떤 효과가 네. 있는지 상당한 수의 표본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 상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덜커덩 그렇습니다. 지금 기자들은 예.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 없는 그 문제 해결법으로 예, 예. 어떻게 해 나가는 예. 그런 기본 상식이 갖춰지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국가의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그런 졸속 행정을 해 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 이거는 의도적으로 네.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괴하고 그렇습니다. 미래 성장의 예. 이 생장점을 예. 완전히 파괴시켜 놓으려고 하는 예. 그런 의도가 아닌다며야 그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교수님이 덜커덩 이런 표현을 맞습니다. 덜커덩. 지금 덜커덩 그렇게 결정을 한 그 표현의 속뜻은 이런 겁니다. 지금 결정권을 가진 이 위원회의 그 구성을 보면은 환경부 공무원이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8명 가운데 3명은 환경단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보에 대해서 반대, 엔티 패스를 가진 분들이고요. 2명은 애초부터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8명 중에 5명이 반대가 결정된 그래서 이 그리고 결론은 뻔한 건데 환경부 공무원 예. 그러면 그 공무원이 정말 이 환경 문제에 그렇습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우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환경부 공무원이라면 예. 수자원에 관련된 학자나 이런 분들이 객관적 견해를 갖는 거지. 환경부 공무원이
이 결정권을 갖고 위원회에 들어갔다면은 어떻게 이런 식의 정책 결정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 환경 문제, 네. 수자원 문제는 예. 정말 우리 미래에 예. 이 생명과 예.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물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입니까? 그 물을 가지고 4대강 그 네. 건설한 거는 가뭄과 홍수를 막는 효과가 가장 큰 목적이고 또 이런 목적은 아까 방금 전에 우리 교수님이 분석하신 대로 100년, 200년을 두고 평가해야 될 그럼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은 지 네. 지금 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가. 그런데 이거를 그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진 거를 지금 또 해체하겠다. 또 이건- 돈을 들여서 짓는 거 못지않게 해체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이거는 진짜 네, 이렇게 졸속 행정이라는 표현하시는데 정말 유효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졸속 행정. 앞에 정권이 건설하고 뒤에 정권은 부숴야 되고. 이거는 그냥 네. 그 단순 졸속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망국. 그렇습니다. 이거 어, 이런 회복 식으로 정책이죠. 국가 예산을 마구 소비하고 허비하면은 이거에 대한 역사에 아마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네. 탈원전도 그래서 또 일부는 또 제가 이거 이렇게 졸속 행정하는 거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고 그냥 방치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권리자입니다. 국가의 가장 큰 네. 주인은 국민입니다. 여러분이 관계 공무원과 관계 부처에 여러분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박사님. 네. 답은 하나입니다. 네. 어떤 걸까요? 하루속히 네. 이 문재인 일당들을 빨리 청와대에서 축출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 방법밖에 대한민국이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냥 단순히 권력이 이동하는 예. 것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완전히 대한민국을 초토화시켜 놓은 것을 그렇죠. 무효화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네. 그냥 권력을 이동해 가서는 지금 다시 소생할 수가 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큰일입니다. 이렇게 예. 정말 예.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또 무슨 정책을 하겠다고 예. 손을 대겠다고 나오나 정말 예. 겁이 납니다. 지금 교수님이 아주 우리 네. 좌절감에 가까운 표현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4대 강보로 확보한 본류의 구간이 수자원만 7억 톤입니다. 7억 톤. 한 해 강수량이 한두 대에 집중돼 우리나라는요. 네. 네. 그런데 한두 대에 집중되는 강수량을 이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잘 보호해서 농업 용수를 사용하게 할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국가시설물을 건설하고 파괴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들을 국민의 다수의 결정도 아니고 네. 어떤 위원회가 그것도 공무원 위주로 된 그래서 4대강 주변 농민들이 지금 네.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자, 정책 이반자 여러분, 국민들이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탈원전도 여러분 제대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엊그제 공주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낙동강 구미 상주 창녕 지역 농민들도 보호 개방 반대 집회를 했어요. 아니 근데 예. 지금 이 국회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정말 국회 때문에 뭐를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입으로는 뭐 문재인 좌파 정권 끌어내려야 된다 이러면서 네. 어쩌면 이렇게 온순한 국회가 되었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문재인에게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문재인은 어떻게 해서 그 똑같은 국회인데 네. 지금 똑같은 국회인데 문재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 자기 멋대로 이렇게 다 하는 것 같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그 정책들 왜 그렇게 하나도 못하고 국회는 그렇게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똑같은 국회가 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예,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 덕목이 될 정치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모르고 있다가 많이 깨우쳤는데요. 이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 이제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당대표를 뽑는 것도 유권자 여러분, 자, 어떤 분이 당대표가 돼야 그 국회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건전한 경제, 자유, 시장 국가로, 강국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먼저 염두에 두셔야지 그 개인의 뭐 평이라든가 무슨 자기와의 관계,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곤란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4대강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파괴하자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수질이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질이 나빠졌다는 것도 객관적 근거가 자 수질 나빠졌다는 게 분석에 쓰인 5개의 수질 지표에 녹조, 저층, 빈산, 산소 그 다음에 뭐 퇴적물 오염 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4대강 공사유에 개선된 총임, 그 다음에 총질소, 그 다음에 BOD라고 그러죠. 이거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인데 BOD 같은 수질 지표는 아주 다 무시됐습니다. 그리고 수질 나빠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리한 건 넣고 불리한 건 빼는 그런 게 평가입니까? 우리 국회 이거 공산당이에요. 이거는 네. 진짜 이게 상식이 네. 통하지 않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교수님도 지적했지만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 파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또 탈원전은 모순덩어리로 판정이 났습니다. 파탄이죠. 네. 그리고 한전 영업 실력이 1년 새 5조 원 나빠졌습니다. 네. 네. 거기다 막대한 세금을 지은 멀쩡한 국가시설물인 이 보를 갖다가 부숴버리겠다고. 자, 정권은 5년입니다. 그럼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 국민의 의견으로 모아서 결정되고 투자한 그런 국가시설물을 대통령 마음대로 또는 정부 마음대로 일부 위원회 마음대로 이렇게 부수고 정권이 이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역사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국가 권력 참 권불십년 여러분 정치하시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그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 여러분 긴 안목으로 정말 자손만대의 그 평화와 자유 또는 그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국익이 무엇인지를 공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어제 그 고든창의 분석에서 네. 진짜 이게 의도적으로 예. 이 남북한의 그 경제 수위를 지금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경제를 네.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예.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네. 오늘 아까 예. 지금 이제 선거를 네. 잘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좀 부정선거의 조짐이 이미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합리적 의심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요번에 자한당의 네. 그 당 대표 후보 유세가 시작이 되기 전에 예. 이제 지금 가장 이 태극기 국민의 대변자로서 예. 또 이 온갖 그 당 지금 자한당을 장악하고 있는 예. 그 가짜 예. 우파 예. 그 예. 세력들 네. 내 미움을 받고 예. 또 이 반대 당에서의 네. 그 집권당에서 지금 네. 5.18 민주화 유공당들 네. 네. 그 당들의 미움을 예.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제 김진태 의원 예. 지금 들고 나온 이슈가 지금 예. 이들에게 다 굉장히 가슴 아픈 예. 그 안건들이거든요. 그 그렇군요. 태블릿 PC 진실.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네. 직결된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5.18 민주화 유공자 네. 그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예. 바로 그 댓글 조작이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김경수 태블릿 PC. 댓글, 네. 김경수 댓글 그 건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이번 대선 무효다. 네. 왜냐하면은 그게 선거 자체가 무효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트로핑 댓글로.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무효의 하나 큰 사건이기도 하고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당대표에서 지금 선관위 자체가 지금 그 네. 5구 대선 때부터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문제점은 뭐냐면 전자개표기이고 예. 사전투표, 그 모바일 투표라는 예.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고 예. 그 여론을 호도할 수가 있다는 네. 거죠. 네. 어떤 특정 이제 그 번호를 예. 이렇게 찍게. 그래서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당대표 그 선거에서도 또 그 방법이 이용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또 부정의 또 개표가 논란이 이제 문제인 있겠군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예. 지금
우파 국민들은 사실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제1야당이요. 그리고 우익 국민들을 이 대변해야 하는 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단순히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우파 국민들은 네.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네, 그렇습니다. 것이죠. 네. 그래야 진정으로 이 문재인 유사 정부를 대항해서 네. 그 정말 빨리 하루속히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이게 근데 이거는 이 선거로서 권력을 찾아오겠다 이걸로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 경제를 다 파괴시켜놨고 예. 다 파괴했기 때문에 무효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선 무효, 가짜 정부, 네, 잘못된 대선 무효. 정부였다. 네, 예. 그리고 이자들이 지금 하는 거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그 4대강 그 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그 네. 4대강 보에 그 이제 당사자가 되는 그 정진석 의원이라고 해서 이 양반 지역구가 공주부여 청양인데 네. 이 양반이 사실 언론인 출신이에요. 저하고 워싱턴 특파를 아, 같이 하신 그래요? 분인데 네네. 공주시 주민의 90%가 공주부 해체를 반대하는데 네.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흐르는 물을 복원시키겠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짜 맞춰낸 결정이다. 이렇게 힐난하면서 4대강 보호 운영과 관련된 평가는 기획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재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렇죠. 정진석 의원이 키도 큰데 생각도 바르군요. 이 네. 양반 공주시는 네.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좀 환영한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자, 네. 그래서 오늘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저희가 세 가지 이슈가 네. 그죠? 예. 태블릿 PC 예. 관련 그다음에 5.18 유공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보호 예, 해체하겠다라는 거 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가 바로 네. 지금 현 그 유사 정부의 그렇죠. 그 정책, 네. 그 숨은 그 의도,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네.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는데요. 예. 그 모든 것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토요일이니까 우리가 태극기 집회 소식을 예. 같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대한문에서 제가 예. 오늘 이제 직접 집회는 참여하지 네. 못했는데 네. 저도 오늘 이제 영상으로 예. 참여를 했거든요. 아,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오늘 대한문에요. 예. 젊은이들이 네. 막 쫙 올라와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우리 나라를 이렇게까지 예. 지켜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예. 하면서 대한민국 그거 노래까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청년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랬고 또 대한문 행진에서 오늘 네. 굉장히 돋보였던 게 바로 그 태블릿 PC 네. 그 언론인 변희재를 네. 지금 변희재 황 의원 두 언론인이 구속이 됐죠. 두 분만요? 네. 그리고 두 명이 또 같이 유죄 선고를 받았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구속은 안 됐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미디어워치 독자 예. 팀의 행진이 예. 아주 돋보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출발을 대한문에서 했나요? 대한문에서 행진을 아, 같이 그랬군요. 그 대한문 집회에 참여하고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돋보였고 그다음에 그 바로 태블릿 PC에 우리 어저께 네. 인터뷰도 했던 오영국 대표님 예. 그래서 지금 태블릿 진상 규명 특검이 예. 대표시잖아요. 그렇군요. 국민대표시잖아요. 그분 그 오영국 대표님이 오늘 네. 그 서울역 집회에 예. 참여하셔서 예. 아주 연설하셨나요? 아주 아주 그냥 그 열정적인 그렇군요. 구국의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 연설의 핵심은 네. 지금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이 앞장서고 예. 그리고 김진태 의원과 그 이외 11명의 자한당 의원이 같이 참여해서 예. 12명의 의원이 특검을 발의를 했다. 네. 그렇게 해 주었으니까 네. 우리
두 국회의원이 네. 중심이 돼서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이 같이 모두 JTBC를 일주일만 가서 둘러싸자. 그래서 네. 우리가 투쟁을 하자. 네. 그리고 이 모든 국민들이 그 국회를 일주일만 가서 둘러싸고 예. 이 JTBC 태블릿 특검 아, 감행하고 프랙티컬한 네. 제안이네요. 네. 대한애국당 그 예. 서울역 집회 인원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아, 예. 네, 거기에서 바로 그걸 탁 그 선봉에 아, 깃발을 그랬군요. 날리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네. PD분도 현장에 가서 다 취재를 했는데 아직 영상이 지금 네.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여기 저기 스튜디오 예. 약간 그 정비 작업 때문에 네, 영상 편집이 아마 편집 자, 시간이 예.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오늘 네. 집회의 소식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집회 네. 소식이 아까 5.18 5.18. 에 대해서 예. 이제 5.18 그 민주당이 이제 중심이 됐죠. 아, 민주당 당원들이 예. 중심이 되어서 네. 그 청계광장이죠. 아마 예. 청계광장에 아까 소라탑 취재하셨죠. 있는데? 그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5.18 망언을 한 예. 김진태, 김술래, 이종명 국회의원 퇴출하자. 아. 그러면서 김경수 구하기 뭐 이런 그런 글을, 집회가 있었습니까? 네. 아. 그래서 거기에 질세라 예. 우리 예. 자유연합하고 아마 자유대한민국당과 그죠? 예. 여러 그 단체가 예. 5.18 유공자 명단 예. 공개하라 하는 예. 집회를 맞불 집회를 거기서 아, 청계광장에서 그렇군요. 같이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5.18 명단 공개하라. 예. 뭐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제 5.18 망원 국회의원들 퇴출하라. 뭐 네.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금 이 진실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극심한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이렇게 벌써 이 매주 토요일 날 예. 그거 지금 거의 1년 365일 곳곳에서 예. 곳곳의 이슈를 가지고 정말 집회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열과 혼란을 예. 바로 잡고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은 네. 이 진실을 규명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이 23일이죠. 그렇죠. 23일이죠. 네. 자, 27, 28일이 정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큰 일이 네. 벌어질 것입니다. 네. 이제 미북 정상회담 예. 그 결과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렇죠. 네. 그러나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네. 미국의 입장에서 음. 북계의 입장에서 네. 각자 자기의 네. 최대한의 이익을 예. 얻어내려는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 당사자는 예. 지금 우리 국내에서 그죠? 네. 국내에서 정말 우리의 이 문제를 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예, 뉴스니까 이제 저희가 저 사건 사고 소식을 한두 개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선한 뉴스라고 할까요? 그 생선이 팔딱팔딱 뛰는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서울 강북 경찰서가 강북구 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최재성 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경찰에 따르면은 최 씨는 그러니까 22일 어제네요. 늦은 오후에 그 번동 동사무소 앞에서 동장인 조모 씨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조 씨가 현재 이마 오른쪽에 찢어져서 인근 대학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또 광주에 있는 노승일 씨 아마 여러분 그 익히 기억나는 이름 같은데 그분의 손혜원의 퍼펫 아닙니까? 그분이 집이 불에 탔다는 그런 네. 소식도 어제 전해졌습니다. 그건 네. 어제 소식이었고요. 오늘 이 최 씨를 체포한 경찰은 한 차례 더 조사를 마친 뒤 지금은 귀가시켰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우리 그 정치하시는 구의원도 그 정치가인데 크게 보면은 최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강북구 의회에 입문했다는데 이 유권자들이 이런 소식 들으면 좀 뭔가
투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꾸 드실 겁니다. 참 한심합니다. 네. 네,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분별력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런 예. 분별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 선거를 실시하는, 시행하는 그 그렇죠. 기관의 투명성, 예. 공정성, 그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의 방법, 그리고 개표의 방법, 거기에서 불이가 지금 뒤덮고 있는 그런 정황이 예. 많이 포착이 예. 돼서 우리 예. 국민들이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예. 우리가 이 계속 거짓과 불의가 그냥 세력을 잡고 네. 계속 그 세력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방관을 해 왔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스스로 너무 먼저 그 권력에 그 굴복을 했었다는 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대한민국을 거짓과 불의로 이렇게 병들어서 네. 지금 사망의 지경에 이르게 하는 그 권력에 절대로 굴복을 해서는 안 되고 네. 이제는 다시 대한민국을 다시 이 땅에 예. 진실과 정의가 설 수 있도록 우리 백의 민족, 우리 예. 3.1 운동 예. 정신을 네. 다시 발휘해야 될 때가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27일, 28일 날 네. 정말 중요한 우리 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바로 그 다음날 3월 1일 네. 우리 모두 모여서 예. 그저 태극기를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전쟁은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이전 또한 체제 전쟁인 체제 전쟁. 것이죠. 사실 그 체제가 궁극적으로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왜냐하면 네.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 네. 인민민주주의. 주의. 그 인민민주주의는 사실상 그 포장된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넣은 것이지 예. 사실 전체주의 독재자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외국에서도 예. 지금 김정은 체제를 예. 그냥 정상적인 예. 이 체제로 보지 않고 예. 컬트 집단이라고 하죠. 컬트 집단. 네, 사교 집단입니다. 사교 집단. 네, 아. 그러니까 이상한 사교 강신도 네. 집단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러한 비정상적인 체제 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이 한반도에는 네. 국가가 하나입니다. 예. 대한민국. 예. 그리고 헌법에 천명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지금 오세훈 씨, 예. 또 황교안 씨. 뭐 김진태 오세훈 씨 씨.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5.18 민주화 네. 얘가 그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다라고 얘기하면서 5.18 진상 규명을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고 네. 반역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헌정 질서를 지금 운운을 네. 하시는데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예. 대한민국은 예. 자유민주주의인 예.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그 민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말 네. 종합 뉴스다 보니까 우리 김경희 교수님과 공동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 월드 뉴스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월드 뉴스 하나를 더 뉴스로 전해드릴. 네, 오늘은 유정현 박사님이 월드 뉴스를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네. 인도 현지 언론을 같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인도 동북부 아삼주에서 차 농장 노동자 가운데 84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보던데요. 노동자들이 주급을 받은 뒤에 그 돈을 가지고 몰래 만든 밀주를 사서 마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대부분 곧바로 의식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밀주에 아마 이게 제대로 된 술이 아니니까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날 오후 여성 4명이 바로 숨졌고요. 몇 시간 뒤에 8명이 더 목숨을 잃어가지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12명이 더 추가 사망자가 있네요. 주당국은 사망자 수가 22일까지 53명으로 불어났답니다. 53명. 그 다음에 23일에 84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집계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로이터 통신은 이 밖에 20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외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철 다가오니까 상한 음식, 특히 이런 밀주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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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름은 아직 멀었고 지금 이제 네.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봄이 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 뭐 지금 인도에서 뭐 밀주로 네. 갑자기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예. 뭐 밀주가 아니라 밀 마약에 우리가 모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네. 가운데 예. 이 매체를 통해서 예. 평화, 자유, 그렇습니다. 민주라는 예. 그런 이 마약을 밀 반입해서 예. 우리 국민들의 이 의식에 예. 완전히 세뇌를 시켜놨죠.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네. 이 전교조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예. 온갖 매체를 통한 여러 문화 교육을 통해서 예. 이 민주, 자유, 평화 마약에 지금 예. 중독이 되어서 지금 거의 의식을 집단 이성 마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빨리 네. 이 마약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네. 이 마약은 한번 이렇게 세뇌가 되면 정말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네. 정말 단호한 결기가 필요하고 예. 그 정도로 그 마약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소를 하려면 그 정도의 강력한 네. 그 해독제가 필요한 그렇습니다. 것이죠. 네. 그 강력한 해독제는 다름 아닌 바로 태극기의 물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우리 예. 오늘 예. 이제 그 선거 자유한국당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전해드리고 우리 이제 뉴스를 마칠까.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네. 그 오늘이 이 자유한국당 그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 모바일 투표를 시작한 날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오늘 7시까지인가 이게 계속 되는데 오늘 모바일 투표율이 20.57%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이 모바일 투표 하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근데 많이 그래도 하셨네요? 한국당 선관위가 밝힌 건데요. 네. 오늘 선거인단 35만 7천 명 중에 7만 3천 명 정도가 투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당 선관위는 오전 8시부터 네. 오후 5시까지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고요. 선관위에서 이제 스마트폰 이런 거를 클릭해서 참여한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당대표 후보 1명하고 최고위원 후보 2명,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 후보 1명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24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원 투표에 등재된 주소지로 모바일 투표를 못한 경우는 이제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 종합 뉴스는 이렇게 시의성 있는 뉴스를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은 지금 전해드렸고요.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린 뉴스 중에서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내용을 특히 우리 김경희 교수님이 현실적인 정치에 대해서 너무 탁월한 식견과 분석을 하고 계셔서 제가 같이 진행하기 아주 유쾌하고 편했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VOK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한 주도 진실에 의한 진실을 위한 진실의 방송 VOK의 채널을 맞추고 자유대한 뉴스를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3.1절 삼일. 안내를 좀 해야 돼요. 그 안내를 한 말씀만 구하시죠. 네,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네. 그렇게 지금 자유민주평화라는 거짓된 그 네.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집단 이성마비에 걸려 있는데 예. 그걸 정말 해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네. 우리 해독제가 바로 이 강력한 태극기의 물결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그 태극기의 물결이 일어나야 이 국민들을 이 집단 이성 마비에서 우리가 그렇죠. 깨어낼 수 있는 네. 그 거대한 태극기 물결을 우리 네. 3월 1일 날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변함없이 3월 1일 네. 대한문 또 서울역, 예. 네, 또 동화면세점, 면세점? 아마, 네, 그리고 청계광장 등등의 각각 여러 곳곳에서 네. 아마 그 집회가 열릴 터인데 네. 그래도 3.1 운동 예. 그곳이 열렸던 바로 그 역사적인 곳 그것은 바로 대한문입니다. 예. 네, 우리
VOK 뉴스는 그날 대한문에서 같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실 진행하시죠. 거시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태극기 지금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초토화시키고 있는 자를 버젓이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 이 유사 정부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켜 놓은 이 여러 정책들 무효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은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 정상 복귀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태극기의 물결만이 국민을 일깨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이 시간에는 3.1절 날 얼마나 감동의 태극기의 물결이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만나 뵙게 됐었는지 그 감동을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주말 종합 뉴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VOK를 열심히 시청해주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개국한 지 얼마 안 돼서 구독 버튼하고 저희 지인들한테 우리 VOK의 뉴스의 신선함을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태극기 집회와 우리 태극기 물결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해독제가 VOK 뉴스였네요. 그래요. 결론을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집단 이성 마비 해독제를 보내드립니다. 멋진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유익하셨습니까? 저희 VOK 뉴스를 꼭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